지금 이 순간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300달러, 5,400달러, 그리고 800톤. 이 세 숫자가 지금 전 세계 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좌표입니다. 현재 온스당 5,15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는 금값이 6,300달러에 닿으려면 지금보다 22%가 더 올라야 하는데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은 그게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 숫자들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쏟아지는지, 그 이면에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지를 모르면 숫자에 흥분했다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당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올해 2월 30일 시장은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금값이 5,500달러에서 4,883달러로 9.5% 수진 낙하했거든요. 1983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그날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끝났다. 상승장은 여기까지다. 실제로 커뮤니티마다 손절 인증이 넘쳐났고 뉴스는 온통 금값 붕괴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흘 뒤인 2월 2일 한 대형 은행이 정반대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연말까지 6,300달러에 도달한다. 시장이 피바다인 순간에 오히려 목표가를 올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월 25일에는 장기 기준 가격을 온스당 4,500달러로 15%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폭락장에 겁먹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베팅 방향을 굳힌 거죠. 이건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십조 원의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상승장을 선언한 겁니다. 틀리면 신뢰가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요. 그렇다면 이 기관은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시장이 공포에 떨던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든 근거,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올해 금을 800톤 사들일 거라는 전망 들어보셨나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전 세계 금광에서 1년 동안 캐내는 총량의 26%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세계금협의회가 전 세계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95%가 올해 금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답했거든요. 팔겠다는 나라는 없고 사겠다는 나라만 줄을 선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매수 우위 상황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시작은 2022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러시아가 보유한 막대한 달러 자산을 전격 동결해버렸습니다. 이른바 달러의 무기화입니다. 이 장면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우리 자산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날 이후 각국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실물 금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형 은행이 6,300달러를 자신있게 외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금 매집, 이건 개인 투자자의 심리와는 차원이 다른 구조적 수요입니다. 중앙은행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민간 자금입니다. 대형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그리고 수백억을 굴리는 부유층 투자자들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죠. 관세 전쟁, 지정학 리스크, 각국의 재정 팽창까지 주식과 채권만으로는 자산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퍼지면서 금이 대안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이 민간 수요의 폭발을 목격한 또 다른 대형 투자은행은 기존 연말 목표가 4,900달러를 단숨에 5,400달러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6,300달러를 제시한 은행의 분석가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만약 중앙은행의 매입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가속화된다면 온스당 8,000달러라는 극단적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겁니다. 불과 2년 전 2,000달러 초반이었던 금값이 지금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5배 폭등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8,000달러라는 숫자를 단순한 과장으로 흘려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현실을 따라잡는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걸 지금 시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이 되자 중동에서 뇌관 하나가 터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3월 2일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 해협의 폐쇄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통과하는 선박에는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과합니다. 하루 평균 대형 유조선 50척이 오가는 글로벌 경제의 대동맥입니다.
그런데 봉쇄 직후 이 통행량이 90% 급감했습니다. 사실상 물류가 멈춰버린 겁니다. 한국 유조선을 포함한 수백 척의 선박이 해협 양쪽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였고 세계 최대 해운사마저 해당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겁니다. 이 사태가 금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에너지가 막히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금을 찾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자 국제 유가가 반응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20% 이상 폭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경우 배럴당 120달러에서 최대 150달러까지 치솟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가 150달러. 2022년 러시아 전쟁 직후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기름값이 오르자 운송비가 올랐고, 운송비가 오르자 식품값이 올랐고, 식품값이 오르자 모든 게 올랐습니다. 그 끔찍했던 인플레이션의 악몽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기 시작한 겁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화폐로 표시된 자산, 즉 주식과 채권을 팔고 실물 자산으로 갑니다. 그 실물 자산의 끝에 금과 은이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가 고조된 직후 금 선물 가격은 단기간에 2.2% 올랐고 은 가격은 3.06%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숫자로 실시간 반영되는 장면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시장 데이터가 먼저 움직였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중동 리스크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한데 여기에 기름을 들이부은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의 위법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한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수입품의 10에서 15%의 추가 보복 관세를 강행했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가뜩이나 호르무즈발 유가 충격으로 인플레이션 불씨가 살아나는 판에 관세 전쟁이 거기에 연료를 들이붓는 형국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금 시장에는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풀가동 중입니다. 중앙은행의 구조적 금 매집, 호르무즈 봉쇄 리스크, 그리고 관세 전쟁발 인플레이션 공포. 이 세 가지가 서로를 강화하면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이 연말 6,300달러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세 방향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동력을 근거로 한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상승을 가리키고 시장이 흥분으로 달아오를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금은 안전자산의 대명사였습니다. 주식이 무너지면 금으로 피신한다는 공식이 시장의 상식이었죠. 그런데 위기가 터지자 금값이 오히려 28%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유는 마진콜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되자 펀드와 투자자들이 증거금을 메우기 위해 현금이 급해졌고 가장 빠르게 팔 수 있는 자산인 금을 시장에 던진 겁니다. 2020년 팬데믹 선언 직후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위기가 오면 금이 가장 먼저 10% 가까이 빠지면서 투자자들을 패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순간 손절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 금값은 공포가 걷히면서 이전 고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이 상승장 속에서도 언제든 마진콜발 폭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수익과 손실을 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포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데이터가 세금협의회에서 매월 공식 발표하는 중앙은행의 월별 순매입량입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1월 수치를 보면 순매입량이 단 5톤에 그쳤습니다. 과거 12개월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폭발적이던 중앙은행 매수세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대형 은행이 전망한 연간 800톤이 달성되려면 남은 11개월 동안 매달 평균 최소 72톤씩 사들여야 합니다. 1월이 5톤이었으니 앞으로 매달 72톤 이상이 채워지는지를 끈질기게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72톤을 넘으면 6,300달러 시나리오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계속 미달하면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의 흥분이나 공포에 휩쓸리는 대신 매달 이 숫자 하나를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방향성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의 향방입니다. 이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5,400달러와 6,300달러 중 어느 쪽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가 갈립니다. 만약 외교적 협상으로 통행이 빠르게 정상화된다면 급등했던 유가가 안정을 찾고 인플레이션 공포도 잦아들면서 금값을 밀어올리던 엔진 하나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400달러 시나리오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반대로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유가 150달러 돌파가 현실이 되고 금값은 6,300달러를 넘어 폭발적으로 치솟을 명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중국은 이란 측에 자국 유조선의 안전만이라도 보장해달라고 다급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위기감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금을 공격적으로 매집 중인 중국이 에너지 공포까지 겹치면 국가 차원의 안전자산 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중국 한 나라만 움직여도 전체 금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클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5,400달러냐, 6,300달러냐. 이 두 전망치의 격차는 결국 호르무즈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느냐, 장기화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패턴은 분명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급락장. 매번 피바다가 된 시장의 공포를 버티고 금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결국 막대한 자산 증식을 경험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금이 먼저 빠집니다. 하지만 그 공포가 거치면 반드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상승 전망에 취해 전 재산을 쏟아붓는 극단적 낙관, 그리고 아무 준비 없이 시장을 방관하는 무기력함입니다. 양쪽 다 위험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앙은행 매입량이 72톤을 채우는지, 호르무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급락시 마진콜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냉정하게 관찰합니다. 흥분도 공포도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6,300달러와 5,400달러.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중앙은행의 매집이 가속화되고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6,300달러도 보수적인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태가 빠르게 수습된다면 5,400달러가 더 합리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의 이면을 제때 읽어내는 통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보다 훨씬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은 시장을 다룹니다. 재고가 바닥나고 주요 수출국의 통제가 시작되면서 해응 가격의 돌파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투자를 고민 중인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